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30일 월요일이죠. 현재 시간 오후 4시고 5월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5월 월봉의 마감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지금 3% 정도 강력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 이후에도 좀 빠지는가 싶더니 한 번 더 쳐올리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더 가능할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는 보시면 오늘 일봉상으로 약 4% 가까이 4.2% 가까이 지금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세는 좀 상당히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받았고 여기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바닥권에서의 매수세는 우리가 차트상의 거래량으로만 봐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 굉장히 우리가 찝찝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나스닥이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이 그 반등을 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왜 못 갈까? 왜 이렇게 빌빌댈까 하면서 지금 사실상 뭐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주말 기간 동안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특히나 나스닥이 크게 올랐던 27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빠지면서 그런 심리 상태를 조장하거든요.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트는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나스닥 빠질 때는 비트도 같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반등을 치는데도 비트는 빠지는 걸 보니 비트코인은 진짜 끝났나 보다. 이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손절을 쳤을 거예요. 숏을 잡는다든지. 근데 역시나 비트코인은 조금 늦게 반응했을 뿐이지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오늘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 터졌다. 그리고 1차적으로 기존에 계속 못 넘기던 부근을 지금 어느 정도 좀 넘겨주면서 매물대를 해소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큰 하락 이후에 계속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못 뚫고 지금 3번이나 못 뚫고 저 고점을 또 낮춰버리고 여기까지 푹 찍었다가 여기서 이제 빌빌대다가 여기를 지금 한번 뚫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 자체가 기존에 계속 못 뚫던 라인 자체를 지금 뚫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해소해주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식의 추세 반전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급등이 좀 세게 나온 관계로 살짝 빠질 수는 있겠죠. 또 항상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렸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의 반등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세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주봉이 마감을 했죠. 사상 최초로 이제 9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설의 9음봉이 이제 떴고, 하지만 이번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의 일봉 자체가 직전의 주봉을 일단은 뛰어넘겼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해주는 주봉상의 그림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큰 하락 이후에 나왔던 이런 식의 패턴과도 우리가 조금 견주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주봉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이번에 조금 비트코인이 의미있게 반등을 쳐준다라고 하면은 9주 연속을 떨어졌기 때문에 못해도 4주에서 5주 정도의 되돌림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충분히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세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이제 36K 정도 이제 될 건데, 이 36K 정도까지는 올려치는 반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너무 단기 반등은 아니더라도 9주간의 하락 이후에 나오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반등 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주고 좀 더 빌빌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으러 가지 않겠냐, 요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V자로 시원하게 이렇게 쏴줄 수 있는 재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비트코인 재결제라든지 머스크가 좀 대대적으로 어떤 전기차와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합성한 어떤 마케팅을 또 펼친다든지, 아니면 머스크도 자기의 평단가 아래로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뭐 26K라던가 30K 아래에서 비트코인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재료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 현물 ETF 승인이겠죠. 현물 ETF 승인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정도의 이제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자기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재료를 터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저점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들어갔다, 충분히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모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또 비트코인을 쳐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5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6월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이벤트가 보시면 6월 14, 15일에 또 FOMC가 있고 이날 0.5% 금리를 이제 올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곧 있으면 이제 7월부터는 하반기죠. 7월부터 12월인데 우리가 이제 요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왔지만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일단 오늘 터졌고 물론 이 정도로 상승을 줬다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시키는 이런 식의 추세 전환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조금 의미 있는 무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론,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연준이 이제 50포인트씩 올리겠지만은 이게 0.25포인트로 복귀할 때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렇게 좀 테슬라 7%, 금요일에 이제 애플 4%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좀 반등을 쳐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물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1.3%. 지금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오늘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 메모리얼데이로 해서 미국 증시 휴장인데 선물은 일단은 열려서 선물은 지금 상승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러시아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미 러시아 루블 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고를 뚫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제 은행에서 출금이 안 되고 또 이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쏠렸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으로 이제 스위프트, 러시아가 천년 가스 대금 결제를 이제 스위프트를 이제 우회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떡상 랠리, 푸틴 빔이 쭉 터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마켓에서는 이미 전고를 뚫어놓고 지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마도 푸틴이 상당 부분의 수익을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차피 루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에서 푸틴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천연가스 대금 루블화로만 받겠다라고 했어요. 루블화로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유럽 국가들도 여기에 동조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떡상을 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태인데 루블화가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는 떡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푸틴이 해외로의 송금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하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다른 자산 시장으로의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게 정설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비트코인 루블화 마켓에서는 루블화 인덱스가 빠져주면은 루블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루블화의 가치가 지금 정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원래대로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요 정도 라인까지 회귀를 해주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막상 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루블화의 가치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러시아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은 특히나 러시아 시장 자체의 교란, 러시아 세력들의 대규모 이제 비트코인의 교란 작전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마켓에서 빠진 이 비트코인의 엄청난 하락을 저는 상당 부분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조금 이 정도 라인까지는 최소 약간 80%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도 사실상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겠느냐. 지금 예전에 이제 키신저 미국 전 외교 장관 같은 경우에도 돈바스라든지 이미 러시아 땅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역들을 내주면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우크라이나 너네 잘못돼 있다. 외교의 실책 아니냐. 니네가 자꾸 러시아 심기 거두려고 나토 가입하려고 그러고 힘도 없는 주제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만 지금 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러시아 땅이나 다름없는 지역들을 내주고 평화의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게 현실성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 돈바스나 일부 그 지역을 안 내주게 되면은
전쟁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젤렌스키를 보면서 이제 전쟁의 의지를 다졌지만은 그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을 어떻게든지 간에 전쟁을 좀 끝내야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지 않겠냐, 요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달러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달러는 절대 뭐 이 정도 움직임도 없었고, 다만 러시아 마켓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천장을 찍고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가지고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에 맥을 못 추면서 계속 하락을 했던 것도 이 러시아 세력들의 좀 무차별적인 롱숏, 그럼으로 인해서 쉽사리 반등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러시아가 기여를 했다라는 거고, 러시아에서 이 정도 하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소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블화의 가치도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러시아 비트코인 가격하고 지금 반비례로 움직였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한국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3,840만원대까지 일단 올려놨다. 요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월봉이 마감되는데, 이 비트코인 월봉이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아래 꼬리를 좀 최대한 위로 말아 올려줬을 때,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자, 요 라인까지만 꼬리를 좀 어느 정도 말아 올려줘도 사실상 캔들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하락에서 되돌림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런 식의 월봉 캔들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꼬리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되는 이제 하락의 끝이 어느 정도 요런 식의 역회쇼를 그리면서 상승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이 비트코인의 최근 패턴상으로 봤을 때 골파기 구간 있죠. 이런 디귿자로 좀 그 골을 메워주는 무빙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더라는 거죠. 이 골을 메워주는 움직임 자체가. 그럼 여기서도 큰 골을 만들었지만은 이거를 메워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골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패턴이죠.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골이 나왔지만, 어쨌거나 골을 디귿자의 형태로 메워주는 패턴은 항상 나왔었다. 여기서도 골은 깊었지만은,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거를 메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매우기가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알트코인들을 담아볼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펼쳐질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있어서 정말 최저점인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30K 정도가. 물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다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의 장세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강력한 기관들이나 고래들의 매수세가 25,000에서 3만 달러 구간에서 매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매수하지 않느냐는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다. 이런 얘기를 또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했다라는 건데, 거시적 환경이 향후 몇 달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펀더멘탈과 고래들의 활동 측면이고, 결국에는 요번에 있는 하락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갔지만은 반대로 고래들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래들의 홀딩 물량 자체가 역대급으로 치솟았던 구간 자체가 역대급 저점 구간이었고, 이후에 상승 랠리가 터져주면서 이 물량들을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고래 물량이 최고점이었을 때 최저점이었고, 최고점이었을 때 최저점이었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이라는 겁니다. 고래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고점을 찍었고, 이제 요게 하락세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에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래들은 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이 이제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켜주는 3중 바닥이 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지금 들어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사진을 한 장 지금 올려놨습니다. 머스크가 아마도 화성에 어떤 인간이 앉아있는 모양을 올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일론 머스크가 이 관련된 비슷한 사진을 언제 올렸었냐면 최고점에서 올렸습니다. 최고점에서 이 외계인이 반대로 돌아앉아있는 그림을 올려놓고 나서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죠. 그리고 이 최저점 부근에서 지금 머스크가 반대되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정확히 반대되는 그림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일론 머스크가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시그널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 이 머스크는 도지 파더죠. 일단 3일 전에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이제 테슬라를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이제 가능할 것이고 곧 스페이스 X도 결제를 지원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도지코인이 상당히 펌핑이 나와주면서 지금도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올려주려고 하는 무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코인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들고 있을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테슬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2조 4천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제 테슬라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 정도의 인기나 트위터 빨이나 그 다음에 재력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흔들 수 있는 초대형 세력 중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머스크가 혼자 움직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롱자들, 잭도시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 여사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들, 미국 상원 의원들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대놓고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하죠. 바이든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싫어하는데, 이런 거대한 돈의 중심에 있는 지구 최고의 자본가들과 같이 움직이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최저점 부근에서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 이거는 저는 강력한 어떤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진입해볼 만한 알트코인들을 제가 선별해 왔는데, 자, 일단 카이보 네트워크. 이 최근에 카이보 네트워크가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세게 반등을 쳐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좀 힘을 주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한 3,200원짜리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카이보 네트워크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어차피 여기서 큰 상승을 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오늘 강세는 띄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했지만 여차하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 여차하면은 좀 탈출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스테픈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이 바닥권에서 중국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서 푹 내려앉았다가, 근데 내려앉고 나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뭔가 있다. 지금 바닥에서 흔들면서 올려주고 그걸 또 다 먹으면서 올라가고 그걸 또 다 먹으면서 올라갔어요. 지금 음봉이 뜨고 있지만은 요 음봉이겠죠. 요런 패턴과 비슷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옆으로 기다가 요런 식의 패턴으로 비슷하게 계속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픈도 좀 매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선발대 정도 해놓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빠지면은 좀 더 매수를 하고, 어차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으로 좀 거래량이 양봉에 실려줬고 이틀 여기서 대량으로 거래량이 심어줬는데 그렇게 큰 펌핑은 안 나왔어요. 이날은 10%, 그 다음에 요날은 종가 기준 3%, 그리고 오늘 이제 한 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한 20-30% 이상은 좀 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대로 쏠 때. 그러니까 이 스테픈도 지금 제대로 쏘기 위해서 밑에서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스테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모아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조스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이 테조스도 주봉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서 요 구간에서처럼 바닥 찍었던 구간까지 내려오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요런 식의 반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모양새를 그려주고 있고, 특히나 이날
일봉상으로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비트가 좀 빠지면서 빠졌지만 그걸 그대로 다 회복해줬죠. 지금 강력하게 들어올리고 살짝 빠졌지만 그걸 다 회복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테조스가 저는 최소 3,000원 이상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테조스들 일단은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1차적으로 요 구간에서처럼의 3주 동안의 상승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이 9주 연속으로 빠진 이후에 나오는 반등이라고 하면은 반등 초반에는 힘이 상당히 셀 수 있고 이 100일 이평선까지의 어느 정도 되돌림 요 라인이죠. 100일 이평선까지의 되돌림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9주를 내렸기 때문에 3, 4주 동안은 최소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알트코인들도 앞으로 3, 4주 동안은 반등의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들어갈 만하고 세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물려 계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을 좀 더 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물을 좀 더 타도 되고 물 탈 돈이 없다라고 해도 그냥 이제 버티기만 해도 좀 더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전권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디센트럴랜드도 봐야죠. 디센트럴랜드는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이 구간에서 세게 올려놨어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가장 센 친구였고 지금 눌렸지만 다시 그 자리까지 안 갔죠. 그럼 여기서 2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 2,000원까지 디센트럴랜드. 디센트럴랜드 같은 거는 지금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고 좀 주봉상으로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소 2,000원까지는 우리가 들고 가볼만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도 오랜만에 오늘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코인까지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웨이브가 그동안에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웨이브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10,000원 이상까지는 아마 좀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반등을 쳐줘야 되지 않겠냐. 한 12,000원, 13,000원까지는 반등을 쳐줘야 되겠죠. 그동안에 떨어진 게 무지막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루나 못지않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 빠진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좀 단타로 진입해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좀 빠지면은 들어가야겠죠. 빠지면은 요런 식의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웨이브 필두로 해서 스테픈, 디센트럴랜드, 테조스를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래도 반등이 좀 잘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정말 다행이고 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만큼 이 5월 말 기점으로 이제 좀 있으면 6월이죠. 6월을 기점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의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이더리움도 3.5% 정도 반등을 좀 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충분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식의 반등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갤럭시 디지털의 CEO죠.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중단되면 비트코인의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차트상으로 선반영돼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금리라는 게 6월에 올리고 이제 7월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는 지금 동결설까지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시장은 원래 선반영이거든요. 악재가 터져도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원래 차트는 선반영돼서 내려오는 거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러면은 또 선반영돼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7월에 0.25포인트만 올린다던가 굳이 그 상황까지 가서 결과치로 보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려 찍을 만큼 내려 찍었으면 먼저 반등을 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상승 자체도 내려 찍을 만큼 내려 찍은 구간에서의 나오는 미리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제 긴축 정책 중단되면 비트코인이 반등한다라고는 했는데 미리 지금부터 조금 약간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좀 느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일론 머스크의 저런 트위터 내용까지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연준이 초래한 자산 버블 붕괴에 적응하고 있을 뿐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변화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긴축 전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주고 난 이후에는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드디어 6월 7일에 친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하면서 이게 또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도 호재죠. 그러니까 악재는 이미 쏟아질 만큼 다 쏟아진 상황에서 호재가 하나둘씩 나온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 법안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갖게 되고, 또 증권거래법에 보조자산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데 이는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겠죠. 그게 이제 디지털 자산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의 더 이상의 태클을 좀 무마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SEC 쪽에서 계속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전반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현물 ETF 승인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억만장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팀 드레이프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3억이죠, 3억. 하나로 3억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지금 3,800만 원대인데 거의 뭐 8배, 9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미국 소비 지출액의 51%를 여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곧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소매상들도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아닌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은 비용의 약 2%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25만 달러, 비트코인 3억, 물론 뭐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은 23년 초라고 얘기한 거는 조금 빠른 게 아닌가. 일단은 1억이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23년이면 내년 초에 비트코인 3억을 간다라는 건데 조금 성급한 전망이 아닌가. 그래도 뭐 언젠가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이 언젠가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미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언젠가 비트코인은 수백만 달러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의 경기 침체가 나의 이러한 장기 비전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 6만 8천 부근에서 지금의 2만 9천 달러로 하락한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순간을 포착하려는 시도는 바보의 심부름이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등은 제품 거래가 아닌 개발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어렵지만은 장기적인 흐름,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비트코인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도 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간만에 지금 반등이 잘 터져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아까 이제 쭉 올라갔는데 좀 쉽사리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려친 다음에 여기서 한 팔을 더 올려쳤어요. 물론 여기서 숏을 많이 잡았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로 내려가겠지, 한두 번 속냐 이러면서 숏을 잡았는데, 그거를 쭉 위로 짜면서 숏 스퀴징이 한 번 더 나왔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롱이 청산당하는 시즌은 끝났고, 앞으로 숏이 청산당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9주 연속 음봉 이후에 나오는 물론 이번 주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이번 주에 충분히 반등을 어느 정도 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 시그널처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자,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일론 머스크가 괜히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이 정도 부근에서 그냥 하락세가 끝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올려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떨군 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알트코인들의 작전 행태에서도 나옵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잘 버텨주는 척 하다가 깨져.
깨면은 엄청난 투매 물량이 나옵니다. 다 손절치고 끝났다. 다 떠나고 나면 밑에서 싸게 잡은 다음에 요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과거에 디센트럴랜드 작전 칠 때도 나왔던 패턴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강력하게 올려친 다음에 횡보를 계속 주면서 여기 저점을 깨버리거든요. 여기 저점 깨고 나는데 그 물량 받으면서 올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좀 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지지대를 일부러 한번 이탈시키고 올리는 거, 중요 지지대를 이탈시키고 올리는 거는 세력들의 전형적인 이제 개미 털기 플러스 저점 추가 매집을 위한 작전인데, 그런 패턴이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저는 정상적인 차트라고 한다면은 뭐 요런 식으로 갔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 구간에서 러시아 전쟁까지 또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 구간에서부터 금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 물량을 집어 던지고, 러시아에서도 물량을 좀 집어 던지기 위해서 여기서 작전을 치면서 러시아 루브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작전의 흔적이 다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들이 탈출 못했으니까 여기서 올려놓고 여기서 탈출하고 숏 잡으면서 가격을 이제 완전히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구간에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은 러시아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러시아 애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엑시트를 어느 정도 하고 숏을 잡고, 그런 과정에서 또 루나 사태까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헤지 펀드들이 또 약점을 잡아서 어쨌거나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이제 세력들도 숏을 잡는 거죠. 그것도 대규모로 숏을 잡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극도의 이제 패닉세를 보여줬고 수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폭풍우를 함께 하지 않은 자여 맑은 하늘을 함께 누리지 마라.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우, 숏의 폭풍우를 사실 이제 정면으로 받았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손절을 하지 않고 있고 존버를 하고 있다, 이 어려운 장세를 온몸으로 좀 버텨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멘탈 관리라든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좀 붙잡아 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 된 거죠,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와 비트코인이 가진 기술적인 혁명,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달러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세계 언제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도난당하지 않고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가치 저장의 수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를 믿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멀리 보고 가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과도한 하락 구간 이후에는 또 과도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선물 시장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에 배팅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만, 결국에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현물이고 롱은 길지만 숏은 짧다라는 거죠. 롱은 또 길게 계속 그레이트 랠리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힘든 구간, 특히 이 구간이 좀 굉장히 힘들었죠. 루나 사태로 인한 하락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르를 메우는 빠른 이제 회복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우리가 지금 시점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금 구간도 저점에서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회상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좀 급작스럽게 올린 구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요 구간에서처럼의 올려놓고 또 빼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한 팔을 더 올려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믿어볼만 하다라는 거죠. 계속 뚫지 못하던 요 라인 31K 위로만 일단 올려쳐주면 그 이후에는 빠져도 많이 못 빠집니다. 계속 롱 추세로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지금 시간이 이제 5시가 다 돼가지만은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시원하게 좀 더 터져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굳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설사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전고를 뚫어내는 상승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우를 함께 견딘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은 반드시 우리가 계속적인 순환매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도
그래도 제가 일단은 디센트럴랜드랑 스테픈 다 추천드려서 일단 잡고 있는데 이런 좀 확실한 뉴스나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간만에 좀 세게 펌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떨어지던 웨이브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이거는 찐반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이 웨이브도 이제는 갈 때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좀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웨이브라든지 요런 거 접근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시그널 심상치 않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양봉, 그리고 최근에 큰 하락 이후에 큰 거래량 이후에 나오는 양봉, 그 다음에 이제 6월 7월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도 조금 수그러지는 구간,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들에 대한 이런 이제 미국 상원 의원들의 친암호화폐 법안 공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좀 터지면서 강력한 랠리, 그리고 강력한 랠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계속 움직임이 없었던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만 줘도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굉장히 희망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대추세 전환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손절을 치고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러면서 떠나가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남아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무조건 본전은 회복, 그 이후에는 시장이 그레이트 랠리 상승권으로 들어갔을 때 강력하게 순환매를 돌리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비트코인이 좀 더 떡상한 구간, 개인적으로 3,900만원 이상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